안녕하세요.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김태영입니다.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도전을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요즘 뭔가 신나는 일이 없어서인지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새로운 시도하기가 두려워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에너지가 없어서인가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들여다보니 노력은 노력대로 들였는데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큰 개념으로 받아들여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회사에 지원할 때, 가본 적 없는 곳을 여행할 때, 또는 해본 적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도할 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도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안 먹어보았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평소 교통수단을 이용해 움직였던 거리를 걷기로 작심하는 것도 도전이고,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시도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삶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죠. 물론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도전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자존감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는 나의 마음의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기에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타인의 평가로부터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판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받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발표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들키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내가 이 일을 도전했을 때 결과가 실패로 끝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가설의 what if question들을 떠올립니다.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어쩌지?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떡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은 실패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또는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기억들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이 몇 배로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도전을 한다는 것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보장해줄 수도 없죠. 자격증을 공부한다라고 붙는다라는 보장이 없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취업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 시간이 낭비한 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두려움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3개월 영어 완성 또는 수입 보장 등의 마케팅에 쉽게 넘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확실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을 시도하기 주저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전이 조금은 쉬워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나만의 실력이 되겠죠. 내 안에 자기 확신이 강하면 타인의 의견이나 판단을 들을 때 쉽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의견으로만 여기고 거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약점이나 또는 없는 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잠재력과 나만의 장점에 집중하며 한 발만 앞으로 나가보세요.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성취에 집중한 성공 여부 판단을 하게 되면 불확성실과 불안감에 시도를 하기까지가 어려워집니다. 결과가 아닌 시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불확성실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의 언어를 시작하기 전 막연한 결과에 집중했다라면 아마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망설임이 들 때는 시작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소수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한번 해보자 했기에 지금의 채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성공이고 그것이 제 스스로에게 큰 자신감을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목표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단계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성공의 의미도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내리고 1년의 목표보다는 1개월마다, 1개월의 목표보다는 일주일마다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해 나갈 때마다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단계마다 느끼는 자기 만족감이 다음 도전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후 성취 목표에 더 가까이 있게 될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들면 실수가 두려워지죠. 누구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점이 참 많죠. 한 번에 크게 성공하겠다라는 마음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한탕을 노리며 도전을 한다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 결과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번에 큰 성공을 이루면 더없이 좋겠지만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작은 실수를 통해 내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나의 능력들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마음먹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에 너무 관대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자책이 커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자책이 너무 크면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상황이나 남을 탓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날에 실수가 있었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공신화 링컨은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15번의 큰 도전에서 12번의 실패를 겪으며 링컨은 도전과 지혜 그리고 인내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미국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또 실패를 많이 경험한다고 꼭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겠죠. 실패를 통해 인내와 지혜들을 쌓아 나날이 원하시는 목표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나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